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6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 전망은, 아이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추윤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법경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는 원래 법조인입니다.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대개 판사 출신 법조인은 꿈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꿈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판사 출신에다가 오선 의원 출신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하향 지원한 거 아니냐, 아니면 하향 픽업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무부 내지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3부가 있잖아요. 이 3부 중에 하나인 행정부의 중앙부처가 법무부고, 또 그 법무부 산하에 외청으로서 검찰청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사법부는 아닙니다. 행정부의 중앙부처 또는 외청인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 그 꽃이 대법관, 대법원장인데 느닷없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좀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전직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 출신이니까 무게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일개 중앙부처 장관으로 온다? 이게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 이 보수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 정서로 보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진보좌파 진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걸 좀 덜 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백은호만 해도 그렇잖아요. 재선 의원 출신인데 1급직에 해당되는 민정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는 상당히 강성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강성 이미지였고, 또 판사 시절에도 원칙에 입각한 소신 판결을 많이 내리고, 특히 서슬프렀던 군사 정권 하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권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반정부 그런 인사라든지 이런 건하고 관련된 판결이 비교적 소신 있는 이 판결이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일개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고, 아마 그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원래 고향은 TK입니다. 대구 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때 픽업이 돼가지고, 김영삼이 아니고 DJ 김대중 정권 때 전격적으로 픽업이 돼가지고 한 번 빼놓고 5번 내리, 2008년 이명박풍이 서울을 휩쓸 때를 제어놓고서는
오선을 내리 광진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어쨌거나 정치인으로 데뷔해가지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했으니 나름대로 무게 비중도 있고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출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미애 지역에 도전장을 던졌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 온몸으로 지역구 활동에 올인하면서 특히 강진구민들의 민심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오세훈 후보가 오니까 아마도 이제 추미애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또 빠져나간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서울시에서 오선 의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추미애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라고 하는 강적의 도전장을 받으면서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추미애가 출구 전략으로 했든지 아니면은 이 사법개혁과 이 검찰개혁에 대한 그 미션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공유해서 직급하고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보다 더 센 사람이 온다. 저보다 더 강력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줄 후임자한테 바톤을 넘기고 아울러서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대두가 됐죠. 전해철 의원은 특히 문재인 삼철 중에 한 사람으로 핵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추미애 법무장관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더 이상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내버려 둘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지금 이 세계권을 가지고 청와대를 특히 민정수석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3중으로 포위 압박을 하면서 튼다는 것은 바로 그 칼끝이 다음 수순으로 예상되는 것은 결국 현재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 판사 출신 강골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오선 의원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출신인 정치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전면 배치함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점점 청와대를 정조준하면서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하고 한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추윤대전이죠. 아니면은 법경대전. 아주 무시무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의 단호함이 좀 읽혀지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단호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건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미래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이 검찰하고 관계를 꾸려갈 것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평소에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소신이 분명하고 고집이 세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강골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강골판사 출신과 강골검사 출신, 여기에다가 강골검사가 정치권에 대비해서 오선에 빛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한 정치인이니까 상당히 이 한마디가 상당한 무게로 느껴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스타일이 공적인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는 스타일이고요. 한번 결정하면은 타협을 하지 않고 추진을 하는 초강성, 오죽하면은 잔다르크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성이 추시니까 추다르크. 그래서 이 추미에다가 잔다르크 따가지고 오죽하면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강대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단치가 않다. 강대강으로 간다는 것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지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대로 강력한 지감독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윤석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포위해서 꼼짝마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어떤 메시지 생산을 통해서 미션을 주문한 것은 없지만은 추미애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심없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이 법무행정을 해낼 것이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원리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이면은 검찰의 인사철입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교체를 건의하기도 어렵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철에 교체하기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갖다 대고 어떤 행태로든 이 징계 아닌 징계 사유를 들어서 윤석열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검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1월 달에 인사조치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몇 개월 후에 치러지는 이 총선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 2월에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에서 윤석열을 정리하는 데는 설사 추다르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검사장 공석이 6석이거든요. 그래서 6석 검사장을 신의부대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윤석열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이 대검의 아니면은 이 검찰의 주요 이 보직에 대한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청와대를 3중으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선거 개입이 정치 공작으로 칭해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것은 이 국기를 문란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죄를 물을 수 있고 탄핵 사유가 성립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하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현재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있잖아요.
이 부장검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부장검사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수사 총괄을 하고 있는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동부지검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까지도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전방위적으로 포위하면서 압박에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 그 강도를 조금은 누그러뜨리면서 약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칼을 빼드는 사람이 추다르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나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동안 펼쳐질 이 법경대전, 추윤대전이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